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원자력계이시자 전 주사파셨죠? 고봉규 선생님 모시고 좀 인터뷰할 기회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주사파 노선의 아주 핵심 멤버가 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원자력계에서 핵심 자리인가요? 정말 중요한 자리죠. 원자력 안전재단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혹은 사전 조사, 그리고 원자력을 운영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들보다도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대에 취임했었던 이사장도 굉장히 비전문가가 앉아 있었고 3대 이사장이 된 김재남 신임 이사, 지금 얼마 전에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이 되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과 관련돼서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 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오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고봉규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력이 특이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인천연합이셨죠? 외부에서 얘기하는 기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인천연합에서 네. 본인께서는 이제 이런 대중조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었던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재남 씨가 네. 주사파로서 굉장히 이석기 경기동부의 뭐 상징이자 왕 같은 느낌 그분과 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던 분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뭐 어디 뭐 학생회장 혹은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NL 주사파 조직 내에서 높은 직급에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NL 언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오픈된 장소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종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전대협 의장을 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정작 내부에서 조직 서열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조직 서열 안에서는 하부 조직원으로 있었던 것이고 대중들에게는 대중 대표자로서 나섰던 거지만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직의 간판. 네. 혹은 굉장히 대표직으로 비춰지는 거지만 네. 그 안에 실제 내부 권력 서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이석기 씨가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적에도 저 조직이 저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석기 씨라는 그 인물은 절대로 그렇게 공개된 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이석기 씨는 네. 그런 언더 진짜 실제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맞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과 이 김재남 네. 이번에 이 원자력 안전재단 네. 이사장에 앉으신 이분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결성 당시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된 김재남 씨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통진당 전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의원을 거쳐서 청와대 기후 관련 수석을 하다가 지금 이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인데 통합진보당 그 당시에 이분을 끌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석기였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경기동부라고 불리는 그 집단에서 김재남 씨를 이제 데려오고 온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과 경기동부연합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렇게 영입을 했을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이 된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납득이 됐어요. 이분이 전통적인 골수 NL 주사파 출신이었던 거죠. 이분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은 언론 보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재남 씨 같은 경우에 덕성여대 사학과를 전공했고요. 덕성여대에서 NL 언더 조직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지역 총학생연합 한총련의 전신이죠. 서학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서학련의 결성에 관여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지금 발키인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요? 그렇죠. 그 수면 아래에서 조직을 세우는 데까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확하게 대학을 아마 졸업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곧바로 달동네 사업으로 우리 쪽에서는 하방이라고 하거든요. 달동네로 하방 사업을 했던 거죠. 민중섭으로 이제 하방 사업을 하면서 그때 결성이 되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우상호 씨 등이 관여되었던 나라사랑 청년회, 여기에도 이분이 관여했어요. 꽤 진하게 하신 거죠. 이 나라사랑 청년회를 만들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달동네 사업도 해보고 자기 나름의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같은 또 NL 주사파 한양대 출신의 최승국 씨, 그 다음에 이제 김혜애 씨 이 세 분과 푸른 한반도라는 최초의 환경운동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 분들도 네, 골수주사예요. 골수주사. 네. 여기서 골수주사는 어느 정도인 거죠? 골수주사라고 부르면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할 적에 운동권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공동의 사상과 지향 그리고 조직 지도부를 가지고 주단이든 학원 월단이든 분기단이든 정기적으로 학습과 실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또 조직 성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단위, 이 모든 활동을 연속해서 하는 그 과정들을 운동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운동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런 북한과의 접촉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학 때 주사파의 핵심 이념을 받아들일 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이제 그 종교관념하고 비슷해서 주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최종 결론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장군님 만나 뵙고 싶다. 이걸로 가게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북한하고의 연락선을 텄느냐 못 텄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 자체는 골수까지 가면은 결국은 그 수령님을, 장군님을 이제 어버이로 모실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고 막연히 이제 존경심으로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조금 그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결은 좀 있지만 네. 그런 심취하는 형태로 네. 가고 거기서 이제 북한과 직접적인 선이 있었던 거고 거기 중에 한 분이 이석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인영 씨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김재남 씨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하고 선을 텄는지 안 텄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상 결국에는 북한하고의 직접적인 연락선을 튼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접적인 연결선까지 트는 것에는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시도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못했던 것 같죠. 잡지 못했으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사실 환경운동이라든가 시민단체 운동들을 개량주의적 운동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개량주의적 운동이지만 의도적으로 또 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조직의 지도는 받고 있지만은 일부러 이제 개량주의적 운동을 하면서 넓은 테두리에서 사람들을 우리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개량주의적 운동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중노선 그렇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대중 노선의 뭐 환경이라든가 노동, 농민, 학생, 빈민, 여성, 청소년 등등 여러 부분 노선들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거의 시초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이제 공해 추방 그 운동본부라고 해야 되나? 그 공출연이라고 이제 불렸던 환경운동 단체가 있는데 공출연에 이어서 운동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재남 한 이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사실상
주사 노선에 계신 분들이 초석을 다진. 그 초석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다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환경운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어느 조직들이든 NL 주사파들이 들어가면 결국 주사파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재남 이사장이 졸업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사회에 나오면서 만든 그 자기 이제 같은 운동권 동지들하고 결성을 한 게 푸른 한반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푸른 한반도로부터 결성된 게 바로 녹색연합이에요. 지금의 녹색연합을 결성을 한 것이고, 녹색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환경 전문가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이제 환경 전문가가 장원 이제 전 대전대 교수 이런 분들까지 이제 영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핵 환경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건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전문가로서 합류했었던 장원 씨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래서 제명이 됐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았고 유죄 판결까지 나온 부분이거든요. 장원 씨 같은 경우에 제명이 되면서 결국엔 도로 김재남, 최승국, 김혜의 이 세 분의 공동 체제로 녹색연합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분은 주사 관련을 했을 뿐, 네. 뭐 경력은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 노선의 활동이 주요하게 된 작용한 부분으로 좀 보이고, 이분은 원자력 이런 거에 본인들의 집단에서는 원했겠지만 네. 사실은 들어가서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건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청와대 기후 관련 그 수석으로 들어갈 적에도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이 기후 관련 전문가라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민사회 수석으로 자리를 한번 또 옮겼던 거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회장이 됐는데, 이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반핵운동가 출신으로 앉혔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중어중문 전공자로서 너무 기본적인 용어도 몰랐던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분은 중어중문이고, 네. 이분은 사학과 출신이에요, 역사. 네. 참고로 그 아까 말씀드린 최승국 씨라든가 김혜 씨 이 세 분도 두 분도 다 사학과예요. 역사를 전공한 반핵 운동가. 심지어 이과도 아니셨던 거네요. 네, 이과도 아니거니와 뭐 물론 문과도 과학에 관련돼서 견해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견해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문가들로부터 내 지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검증을 받고 이걸 보완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주장을 펼쳐야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주사파 출신이 정치적인 힘과 연출로 들어갔다고 할 수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연출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목적과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목적은 무엇이며,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우려점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의 목적은 결국 원자력발전소 문을 닫는 거죠. 원자력발전소 문을 닫고 태양광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이분이 이제 정의당에 계시면서 정의당 탈핵위원장하고 그럴 때도 저는 이분이 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반핵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사회학과이신 분이 그냥 네. 본인 그냥 연출 따라서 정계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청와대에 또 나름 80년대 같이 운동했던 주사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한양대 라인 이런 데 라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라인 통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황당하기도 하고요. 암담하기도 해요. 사실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정말 안전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건 과학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지금 문제를 확인하고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제가 단적인 거 딱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자, 이게 전임 이사장이었던 김혜정 씨의 원자력 안전위원 시절 발언이거든요. 원자력 심사 과장이 단조라는 용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혜정 위원이 물어봐요. 단조가 뭐예요, 단조가? 음식으로 치면은 가스불을 어떻게 켜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 가스불을 켜는 게 뭐예요? 왜 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죠. 가스 자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단조라는 게 금형을 하는. 그죠, 두드리는 거잖아요. 네. 금속을 두드려서 가공을 하는 게 단조고, 네. 주물은 이제
녹여서 네. 이제 형틀이 그 주물 틀에다가 넣고 녹여가지고 형을 만드는 게 주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조와 단조도 모르는 거죠. 이거 중학교 기술에서 배우죠. 근데 그 후임으로 온 김재남 씨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위험해지겠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원자력 안전을 바라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나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자력이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좋다 이런 시선은 아닙니다. 네, 결국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발전임에는 분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굉장히 세밀하고 그 다음에 집중된 관리가 필요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원자력계로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그거를 잘 해내셨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외부인력이 이렇게 중요한 이 재난이 나오면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사례에 껴서 좀비 영화에서는 보호맨이라고 하죠. 이런 네. 문제를 열어 제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군요. 지옥문을 열러 오신 분일지 그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보면은. 또 추가로 얘기하시겠죠. 이것도 이제 곁다리인데, 이분이 이제 정의당 카렉 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어요. 이것도 이제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생겨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기본 산업계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산업에서도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은 인곳, 웨이퍼, 폴리실리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기요금의 비중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원자력 발전과 같이 값싼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발전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생산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원자력 재생에너지계 네. 일자리가 10만 개 생긴다 치면은 네. 산업계 일자리가 500만 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 늘렸어요. 계속 급격히 늘렸다고요. 근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싼 전기 못 주잖아요. 싼 전기 못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중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치밖에 안 돼요. 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이 싼 편이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결코 싼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창 경쟁해야 될 시기에 성장 동력을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태양광 산업도 망해요.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태양광은 저희도 조사했지만 적적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도움 주는 분들이 네. 큰 파일을 먹으셨었고 또 굉장히 불법에 가까운 형태도 많았었고 네.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었는데 네. 그거를 더 강하고 넓게 네. 하겠다는 게 목표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산업 늘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그냥 태양광 패널 수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지금 수준으로는 결국에는 중국산 패널과 셀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죽이고 원자력 산업도 죽이고 오로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살리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사파였고 또 진짜 진실된 진보 쪽에 운동가셨고 네. 지금은 에너지 쪽 원자력계의 이런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진짜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병규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